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리게이트 파트 1 명제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명제에 대해서 대부분 학습을 하셨었는데 디지털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논리란 무엇인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논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명제와 논리 연산을 통해서 디지털 회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디지털 회로를 만들기 전에 명제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직, 논리라고 불리는 이 내용은 수학적인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우리가 어떤 회로를 만들 때 맨 처음에 하는 내용은 말로 논리적으로 진술을 수행을 합니다. 즉, 논리적으로 말이 된 이후에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회로로 변경을 함으로써 우리가 디지털 회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직이라는 논리라는 이 자체는 회로 설계, 프로그램 작성, 그리고 작성된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공학에서는 논리라고 하는 게 0과 1 두 개의 이산적인 숫자를 게이트라고 불리는 회로 입력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특정 논리의 조건에 따라서 0과 1을 출력을 하는 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리를 배우실 때, 명제와 논리를 배우실 때 네 가지 연산을 학습을 했습니다. 부정, 논리고, 논리합, 그리고 배타적 논리합. 이와 같은 네 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디지털 논리에서는 추가적으로 NAND, not AND라고 보시면 되고요. NOR, not OR라고 보시면 돼요. 즉, AND나 OR 연산을 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부정을 해주는 겁니다. 배타적 논리합의 경우에도 익스클루시브 노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노아한 배타적 논리합을 한 연산을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다시 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게이트들을 디지털 회로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시작은 명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포함된 문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주관적이라고 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즉 늘 참이 될 필요도 없고 거짓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문장으로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장의 경우에도 서술형 문장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감탄이나 명령, 질문과 같은 경우는 명제가 아닌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참이죠. 참인 명제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서술형으로 진술이 되었으니까 명제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 물론 비싸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의 형태는 서술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객관적인 상태가 아닌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명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z 플러스 1은 2. 이와 같은 경우는 z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3. 물론 여러분들이 거짓이라는 건 알긴 하겠지만 요와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명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늘 참이 돼야 될 필요도 없고 거짓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단지 객관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서술형 문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학적인 논리는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명제들은 기호로 표시해요. 일반적으로 P, Q, R 이와 같은 것처럼 영문자의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된 값을 우리가 진리값, truth 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이 될 거고 이것을 참, 거짓, T와 F로 표시를 하거나 혹은 1과 0 이와 같은 형태로 이진수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명제를 볼까요? 명제 P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요거는 한국은 1월이 여름이다. 거짓이죠.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즉 명제 P의 값은 진리값은 거짓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명제의 논리는 명제의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명제 간의 관계 혹은 명제로 만들어진 문장의 타당성에 관심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제는 크게 합성명제와 복합명제로 나눌 수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하나 이상의 명제를 조합해서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고 이를 복합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두 개의 명제를 하나 이상의 명제를 조합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게 되는데 조합할 때는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논리합, 논리곱, 부정, 배타적 논리합 이와 같은 논리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복합명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명제의 진리값은 그 합성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명제들의 진리값 그리고 그 명제를 결합하는 논리연산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표를 그리면서 그 값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동치라는 개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합성명제 P와 Q의 진리값이 서로 같은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논리 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제들은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2개 이상 결합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때 주로 사용되는 논리 연산자가 4가지가 있습니다. 부정, 논리곱,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문장 P가 명제일 때 P가 아닙니다도 명제가 돼요. 즉 명제 P뿐만 아니라 not P 이와 같은 형태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요 물결 모양의 not P와 같이 표기를 하게 되는데 부정을 어떤 명제를 부정을 한 경우에도 그 결과는 명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명제들을 논리곱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데 즉 문장 PQ가 명제일 때 논리곱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P 논리곱 Q와 같이 되고 이 경우는 진리값이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이 되는 명제를 가리키게 돼요. 즉 P and Q 혹은 이와 같은 형태로도 표기를 합니다. 논리합은 2개의 명제 PQ가 있을 때
P와 Q를 논리합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P 그리고 Q 진리값이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이 되는 명제를 가리키게 됩니다. P5와 Q 혹은 P 플러스 Q 뭐 아니면 요와 같은 표기를 쓰기도 합니다. 자, 대타적 논리합은요. 두 명제 P, Q가 하나가 참이고 다른 하나가 거짓일 때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거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P와 Q 두 개의 명제가 하나는 진리값이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때 참이 되는 명제를 베타적 논리합 연산의 결과로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부정, 논리곱, 논리합, 베타적 오와 같은 4개의 연산자가 있고 이것을 줄여서 not, and, or와 exclusive or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연산 심볼들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정은 명제를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P가 명제면 이것의 부정도 역시 명제가 됩니다. I have brown hair. 나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반대는 나는 갈색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겠죠. 둘 다 명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또 어떤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원래의 진리값에 반대되는 진리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원래 명제 P가 참인 경우에는 부정을 하게 되면 거짓이 되고요. 원래 명제 P가 거짓이었던 경우에는 부정을 하게 되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0과 1, 디지털 논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진리표로 표시를 하고 기호와 논리식은 이와 같은 심볼 그리고 수식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논리곱이에요. 논리곱은 2개 이상의 명제를 연결해주는 논리 연산인데요. 이 논리곱의 경우에는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을, 그 외의 경우에는 거짓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나는 점심에 샐러드를, 저녁에 스테이크를 이와 같은 2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and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명제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때 요 P와 Q 명제의 진리값이 참 또는 거짓을 가리킬 수 있으니까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2의 제곱, 즉 4가지가 되겠죠. 이때 각각에 보면 논리곱의 연산의 경우에는 두 명제가 참인 경우에만 참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리표를 만들 수 있고 이진으로 참을 1로, 거짓을 0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진, 진리표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걸 디지털 논리회로에서는 요 AND 게이트 심볼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고요. 논리식으로는 여기 닷 혹은 요 닷을 생략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논리합은 논리곱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명제를 이어주는 논리 연산자예요. 근데 논리곱과는 달리 원래 명제 P 그리고 Q가 각각 모두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을 출력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참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요 명제 P, 내 차는 엔진이 안 좋아요. Q, 내 차는 카브레터가 안 좋아요. 요 2가지 형태가 있을 때 P, 논리합, Q, 요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엔진이 나쁘거나 카브레터가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면 참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짓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P, Q 모두 참과 거짓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발생 가능한
입력의 경우는 2의 제곱 총 4가지가 역시 되고, 이때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을, 나머지 경우에는 참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을 1로 거짓을 0으로 이진 논리로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은 이진의 진리표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엔드 게이트 모양과 약간 다르죠. 요 오화 게이트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논리식에서 덧셈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베타적 오화는요, 2개 이상의 명제에 역시 사용이 됩니다. 대신 요 베타적 오화의 경우에 두 명제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만 참이 되고 두 명제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그 결과는 거짓이 됩니다. 즉 베타적 오화의 진리표를 바라보게 되면 발생 가능한 경우는 역시 4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두 명제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을 출력을 하고요. 두 명제가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때 참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는 이와 같은 형태, 심볼로 표기를 해주고 이진의 값으로 바꿔서 진리표를 그릴 때도 이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즉, 두 입력 A, B가 있을 때 0과 1, 1과 0 서로 다른 값이 입력이 되게 되면 그때 출력이 1이 되는 출력을 갖게 됩니다. 즉, 요 4가지 연산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리에서 배웠던 걸 회로로, 디지털 회로로 바꿔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함축이라는, 자, 함축은요, 두 명제 P, Q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도 명제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참이 되게 됩니다. P를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르고 Q를 컨클루전이라고 불러요. 자, P가 참이고 Q가 거짓. 참이면 거짓입니다에만 거짓이 된다라고 했죠. 참이면 거짓입니다 라고 했을 때만 거짓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참이 되는 그런 논리연산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역, 이, 대우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때 그걸 뒤집어서 써주는 거예요. Q이면 P이다. 이걸 우리가 역, 컨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P이면 Q이다의 이는 두 명제를 모두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not P이면 not Q이다. 대우는요, 역 2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즉,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P면 Q이다가 P와 Q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참이면 거짓입니다인 경우에만 거짓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Q이면 P입니다. 여기서도 참이면 거짓입니다에 해당하는 요것만 거짓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참이 되게 됩니다. 이는요, not P이면 not Q입니다 하니까 여기서도 참이면 거짓입니다에 해당하는 건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거짓이 돼요. 자, not Q이면 not P입니다. 대우 명제를 바라보게 되면 참이면 거짓입니다에 해당하는 여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입니다의 결과값과 not Q이면 not P입니다. 즉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와는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논리적인 동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Q이면 P입니다의 대우 명제는 not P이면 not Q입니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개의 출력값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동치이고 역과 이도 대우 명제의 특징을
갖게 되니까 논리적인 동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 연산자들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가장 쉽게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괄호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연산을 먼저 하고 그 외를 시작을 하죠. 즉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 괄호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 테이블에 있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의 경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논리곱과 논리합, 그리고 함축, 이와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그 연산별로 표기와 그리고 게이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게 표시되기는 하죠. 즉 우리가 논리 연산을 다양한 회로를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C나 아니면 자바 같은 혹은 회로 설계로 이렇게 게이트 단위로 만들어졌을 때까지 표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 표기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비트 오퍼레이션입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트라는 건 바이너리 디짓에서 따온 단어죠. 그래서 1 아니면 0, 일반적으로는 1을 참으로 0을 거짓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값을 갖는 변수를 부울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OR, AND, exclusive와 같은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값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비트들의 연산은 한 비트씩 서로 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두 수 10개의 자리를 갖는 이진수 2개를 비트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연산을 할 때는 각각의 자리마다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자리들끼리 서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 비트와이즈 연산이라고, 비트 단위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R 연산을 하게 되면 같은 자리에 있는 0과 1, 1과 0, 1과 1, 0과 1, 이와 같은 순서로 OR 연산을 수행을 해요. 모두 1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 1, 1, 1이 값을 갖게 되죠. 즉 비트 오퍼레이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디지트들끼리 서로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리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OR든 AND든 exclusive OR든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연산을 해요. 8비트 컴퓨터가 요 8비트 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AND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는 숫자들끼리 연산을 해서 해당 위치에다가 써주게 돼요. 이걸 우리가 비트 단위 연산, 비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AND OR, exclusive OR 이런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와 같은 산술 연산을 수행을 할 때는 8비트 컴퓨터입니다 라고 하면 바이트 단위로 연산을 수행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비트 단위 오퍼레이션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하고 해당 위치에다가 값을 써주는 걸 의미를 해요. 바이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8비트 컴퓨터가 산술 연산을 수행을 할 때 7 더하기 8 이와 같은 것들이 이진수로 서로 표기가 되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바이트 단위로 값을 계산하고 출력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